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중점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과 김대년 사무총장이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접견하고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2년 동안 사용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자 휘장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새로운 휘장에 대한 제막식을 갖고 국민에게 친숙한 선관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예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토론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중앙실국장 및 전국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점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 김대년 사무총장, 박영수 사무차장과 실국장 및 전국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관리, 지도, 홍보과장이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중점관리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국민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민대보고회는 중앙선관위에서 2018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지방선거 관리 대책과 방향이 중점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포문을 연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참여와 희망, 축제와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라서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해서 그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규를 운영을 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매우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행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능력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여와 희망 그리고 축제와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화와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고 국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을 키워내고 훌륭한 미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전국 시도선관위 관리자 및 중앙선관위 실국장, 과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인 만큼 김대년 사무총장은 새해 인사와 함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기여하는 기관이 되자고 동료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의지와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선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대표자만 뽑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합 기능, 국민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에 대한 큰 맥락은 같되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대해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에 기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방선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거든요. 나의 가족, 우리 고장, 동네, 마을을 위한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기 때문에 저는 동네 민주주의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정착이 돼야 된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아름다운 선거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 계속 키워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각 부서에서 2018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및 지방선거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선거의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 선거인의 편의 제고가 유권자 중심 관리의 핵심임을 염두에 두시고 선거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려운 만큼 가치와 보람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가기관의 의무로 인식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인 만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따뜻하게 다가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 소통 공감 종합계획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이 슬로건과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선거 효능감과 위원회 신뢰 제고, 홍보 업무 효율성 증진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주민 참여는 동네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통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 효능감과 위원회 신뢰는 유권자 소통 강화로 제고하겠습니다. 홍보 업무 효율성은 대내 협업과 중앙 시도 중심의 홍보로 확보하겠습니다. 대외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 각 부서 및 시도는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축제의 화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홍보 협의체를 운영해서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과 통일적인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가치 확산은 그 핵심 가치인 참여, 축제의 화합을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고 또 사회 각 분야와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이 선거 참여 분위기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의 이해, 선거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확산하겠습니다. 예방 단속 기본 방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이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선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공문 선거 개입, 또 비방 의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도sol의 불법 선거 개입과 지역 언론들 선거 관여 행위를 추가적으로 엄중 단속학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조기 대선에서 선거 초기에 가짜뉴스라는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의 등장으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사 기사 댓글 작성란에 신고 링크를 설치를 해서 신고 제보를 좀 활성화하고, 또 캠페인을 전개해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좀 성숙되게 조성해 갈 계획입니다.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운용은 대내적으로는 모든 선거 사무의 기초가 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평가의 척도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운영으로 위원회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법규안내센터를 종합민원실 성격을 갖도록 확대 개편하여 선거안내센터라는 정규조직으로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임 직원과 임시상담원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총 3팀 3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화나 인터넷 질의에 한정하지 않고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질의까지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선거 관리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제도 적극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조사하다 보면은 위반자들이 대부분 선거법하고 여론조사 기준을 잘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법과 기준을 몰라서 위반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그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뀐 내용들 집중적으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왜곡, 조작 이런 그 적법을 가장한 불법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그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고 뭐 여론조사 관련된 위법 행위 일반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례는 시정 조치하고요. 허위, 왜곡, 조작 이런 중대한 위법 행위 이 부분에 조사 역량을 좀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창의, 소통, 협업 이것을 계속 강조해왔고 창의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비전과 시행 전략이 옳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업무에 반영이 되고 조직의 분위기에 반영이 돼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세를 잘 이끌고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그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로 돕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함 유지하면서 이 지방선거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국민대보고회. 국민들을 향한 선관위의 진심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의 구현으로 국민들께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과 김대년 사무총장 그리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만나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관리 및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치러지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두 조직 간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과 김대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실시되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국민적 성원과 열기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화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실시되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15일 성사된 조직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접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인 반다비와 수호랑 인형 증정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으며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55주년을 맞아 새로운 휘장을 선보였습니다. 22년 동안 사용했던 한자 휘장을 한글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벽면을 덮고 있던 막이 걷히고 박수 소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휘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창설 5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새로운 휘장을 선보이는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5개 꽃잎의 무궁화 가운데 선거를 뜻하는 가릴 선자의 한자가 표기된 기존의 문양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기를 비롯한 배지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글 존중이라는 국민적 인식에 부응하고 헌법기관으로서 한글 사용의 모범을 보여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친숙한 기관으로 국민 속에 자리 잡고자 휘장 속 글씨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꾼 겁니다. 새롭게 바뀐 휘장은 무궁화 문양의 중심원에 한글로 선거라는 두 글자를 넣어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 선거의 중심원에서 뻗어나가는 5개의 선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추구하는 공정, 중립, 자유, 소통, 화합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작년 11월 위원회 전 직원과 홍보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가장 많이 선택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휘장 제막식에는 권순일 위원장 및 중앙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휘장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한 경과 보고, 제막, 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한글 휘장은 이달 21일 창설 55주년 기념일에 맞춰 선관위기와 배지 등 선관위를 상징하는 각종 상징물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선관위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되었던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이 11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제공해 여성 정치 참여의 토대를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이 11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과정은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지방자치제도, 법과 인권 등 정치 행정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78명의 수강생들이 수료한 이번 교육과정은 수료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포함되는 최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여성들을 역량 강화해서 정치에 진출하게끔 하기 위한 대학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의 수료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금희 중앙회장 공동대행,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도 참석해 수강생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값진 이런 기간이었고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후배들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 11월 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제1기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 지망생을 대상으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 유권자인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교육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된 토론 교육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굴은 앳돼 보이지만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합니다. 어른들의 토론 못지않은 열기에 강의실은 이내 후끈한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한 토론 체험 과정 현장.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교육기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토론 체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소양인 올바른 토론관을 갖게 하고자 토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토론 영상 시청, 방송토론팀장의 강의, 그리고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자로 꾸려진 멘토단의 멘토링과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네, 평소에는 학교에서 토론 체험을 잘 못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토론 체험을 해서 정말 모르는 것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토론 특유의 그런 성격 같은 것을 제가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토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50일 앞둔 지난 14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지방선거 응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방선거도 금메달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아름다운 선전을 기원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 사무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의 지연에 따라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개최한 전체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자치구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신규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연 2회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기자협회장 선거 등 39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0,545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는 1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입니다.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조 3에 근거하여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단속 활동을 담당할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특정 정당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 뉴스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바로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오늘 선거 상식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어린 시절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연필을 꼭 잡고 네모공책 안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가나다라를 어른이 된 이후 다시 눈여겨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기인데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명 뒤에
가불병정 등이 붙은 선거구명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선 지역명 뒤에 가나다라가 붙게 되는 거지요. 이 선거구가 올해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왜 이 선거구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선거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선거인지에 따라 선거구의 규모도 선거인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구가 대한민국 하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의 조건에 따라 선거구가 나누어집니다.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은 크게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대선거구제가 있는데요. 먼저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흔히 다수대표제라고도 하죠. 소선거구제는 대규모 정당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대선거구제라고 말하는데요. 그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는 중선거구제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대선거구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적고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수당의 난립으로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선거 비용 또한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가 혼합돼 있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소선거구제 방식이기 때문에 최고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최고 득표자만,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를 정하는 이른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동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생활구역, 교통,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는 선거구의 인구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이 평등 선거는 투표 가치의 평등뿐만 아니라 성과 가치의 평등까지도 요구됩니다. 즉, 선거구마다 인구 차이가 너무 크다면 투표자 1인이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는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 수와 당선자의 정수 비율이 각 선거구별로 균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당선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재편해 게리맨더링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 그 모양이 전설의 불도마뱀, 셀러맨더의 모양이 되었는데요. 이후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경우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는 공직선거법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별표 3에서 정하는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시도의회가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3대 1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One vote, one value. 모든 국민의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헌재는 이 투표 가치의 평등이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통을 반복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우선한다면 해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재였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기까지의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자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날 당시 마산에서는 이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열렸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번져 4월 19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고, 이른바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로소 공정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민들과 정부, 곧바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선거위원회를 신설하고 헌법 기관화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공포화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의 이름을 갖추게 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에서입니다. 당시 5차 개정헌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다음해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틀을 만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인 1963년 1월 21일 비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또는 선거에 무지했던 국민들을 위해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을 정립하는 일에 먼저 앞장섰습니다.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길이 100년 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 믿었고,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1987년 선관위는 본격적으로 위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섭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민주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불법 및 탈법의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선관위의 행보에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었고, 1992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명문화한 이래 선거범죄 조사 권한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94년 선관위는 각종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해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새로운 선거, 정당, 정치 자금 제도를 마련하였고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2004년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 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위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재외선거제도, 선상투표제, 사전투표제 등을 도입하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선거방송 개국을 통해 국민 친화 기관으로서 정당, 후보자, 국민에게 모두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이에 걸맞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위원들. 선관위는 위원들이 특정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임기와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확고히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역할을 분리하여 공정한 의사 진행을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55주년을 맞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그 시간을 함께한 선관위의 지난 55년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아름다운 선거 실현, 그리고 곤명정대한 정치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할 선관위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 칠레판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월 17일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세바스티안 피네라인데요. 1970년대 후반 칠레의 최초로 신용카드를 도입한 인물이자 대형 항공업체인 란항공의 최대 주주, 공중파 TV 방송국 칠레비시온의 소유자이며 프로축구 클럽 CSD 콜로콜로의 구단주 등 2010년 미 경제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대부호 순위 437위에 이름을 올린 칠레의 억만장자 세바스티안 피네라. 경제적인 성공을 기반 삼아 1990년 산티아고의 상원 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고 결국 정치 생활 20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의 대통령 당선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만 그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우파 정당인 국민혁신당의 대통령 당선자라는 점인데요. 피네라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무려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칠레에서는 어떻게 20년 동안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은 1973년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칠레를 독재 정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피노체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칠레는 고대하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체제에서의 변화를 갈망했던 칠레의 국민들은 이후 4번의 대선에서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민주당, 급진사회민주당 등 4개의 정당이 연합한 중도 좌파 정당연합 콘세르타시온을 선택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칠레는 좌파 정당의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칠레의 민주화 이후 20년 만에 정권 교체, 그리고 1958년 호르헤 알레산드리 이후 52년 만에 우파 집권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외신들은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응답이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1990년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냈던 칠레 국민들. 재선에 성공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응답을 해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의 평창 조직위원장 접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월 9일에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정정당당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선거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